네, 6.27 대출 규제 약발이 끝나는 걸까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보면 1년 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 관련해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에 앞서 외국인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네. 오늘부터죠. 서울시 네. 전역,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 그동안 외국인들이 워낙 이걸 많이 산 겁니까?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투기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약 전체 인구 중에 2% 정도 되는데요. 네. 부동산에서는 전체 거래의 약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 아주 과한 그런 퍼센티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네요. 지난달부터 뭐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좀 그리고 또 전격적으로 시행도 지난주에 얘기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이런 형식으로 예.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요. 원래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4개 구지만은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는 서울 전체 지역하고 네. 그리고 경기의 약 23개 그 시, 군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 인천도 7개 구를 다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 사실상 거의 전역이 1년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입주를 할 것이 아니라면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뭐 갑작스럽게 굉장히 강력한 전격적인 그런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규제가 똑같이 본다면 더 강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국토부가 이게 뭐 좋게 보자면은 외국인의 그런 가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좀 센 대책을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센 대책을 내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소위 수도권 서울 주택가격이 올랐던 게 외국인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2017년에 그때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여러 채 사면서 시장이 앙등한다라는 그런 국토부의 분석과 함께 여러 정책들이 이후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만 흘러가면서 국토부가 진짜 주택 시장의 그 상승 요인이 뭔지를 오해하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대상 정책이 세게 나온 것은 뭐 일부 환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외국인에 너무 매몰되어서 대책이 계속 낼까봐 하는 그런 걱정도 일부 있습니다. 네. 집값이 오르는 게 과연 외국인 때문이냐? 그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뭐 주식과 땅은 완전히 다릅니다. 땅은 부동산은 제한된 토지니까. 그러나 주식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예. 국내 주식 많이 사기를. 부동산도 외국인이 와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 자산을 좋다고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외국인이 뭐 1년에 5천 건 가량 거래를 해도 뜯어보면은 서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거주를 많이 하시는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도 사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세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오히려 자국 내에 그 뭔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주택을 좀 사는 거를 지금 너무 무리하게 막은 감이 없지 않고요. 다만 뭐 실거주로 들어오실 분들은 사는데 여전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투자 목적으로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6.27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을 잡게 한 대출 규제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지금 집값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집값 상승률도 많이 둔화됐는데 혹시 집값이 이게 떨어질 조짐이 있습니까? 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더 부동산 심리 지수는 올랐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좀? 지금 6.27 대책이 나온 지 2달 됐는데 시장이 정말 2달 만에 어떻게 보면 6.27 대책에 굉장히 적응을 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6.27이라는 건 결국 대출을 6억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대출 상한제와 같은 정책이었는데
대출을 그만큼 받지 않아도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모든 자산들을 정리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똘똘한 채를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이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좀 많은데 대출을 과잉으로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는 게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주택가가 가장 높은 5분위, 4분위 지역들의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예. 역설적으로 6억 대출 받고 집을 살려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 대책이 잘 작동하다 보니까 또 12억대 언저리에 있는 주택 가격으로는 또 매수세가 많이 붙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즉 어느덧 2달 만에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 627에 좀 적응을 해버린 그런 느낌이 된 것 같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주간 동향이지만은 0.08 정도가 나오는 0.09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마음에는 안 드는 거죠.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는 여전히 상승률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네. 그리고 결국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마이너스로 나오고 수도권은 0.09로 나오고 그리고 서울에서 주택 고가 지역은 0.1을 넘어서 나오니까 강도는 약해졌지만은 패턴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627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다시 가기보다는 정부는 그래서 국토부가 주축이 되는 공급 대책과 함께 한 번 더 수요 대책을 초과적으로 더 낼 것 같다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요 네. 대책, 그럼 공급 대책에 앞서서 수요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마침 한국은행이 오늘 8월달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 1년 후 네. 집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늘고 있으니까 네. 수요 대책을 더 내놓는다면 세금일까요? 예, 그 장기적인 수요 대책은 세금 대책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주에 그 정책실장이 미국으로 방미하기 전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네, 정책실장 발언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이 정책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거고 정책에 제약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쓸 수도 있다고 시사한 거잖아요. 네, 세금을 안 쓴다는 거를 제약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발언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세제 정책이 수요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627로 대표되는 수요 정책은 결국 대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LTV, 뭐 DTI, DSR, 그다음에 대출 총액 제도라든가 아니면 전세 대출을 DSR로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다 보니까 임대인 DSR로 포함하는 제도라거나 국정위가 논의했던 여러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627로 수요 대책 냈으니까 국토부가 공급 대책 낼 거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네. 막상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뭐 몇만 억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서는 큰 관심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래. 많이 분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3기 신도시 하실 거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할 거고 또 공공기업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를 할 거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다 알고 있다는 프로젝트 얘기예요? 네, 이런 걸로 할 건데 공급은 근본적으로 공급 정책을 내더라도 그게 준공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예, 당장보다는 소위 3년에서 5년 이후에 영향을 줄 거라서 지금 큰 관심이 아닌데 수요는 당장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난주부터 좀 바뀌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8월 말 9월 초에 공급 대책 늦어도 공급 대책 내겠다는 게 김인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그 공급 대책을 여러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공급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요 대책까지 같이 엮어서 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627 대출 규제 2달이 되는데 여전히 집값 오름세가 좀 이어진다 둔화는 됐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네. 아까 수요 대책이 나온다면 그러면 전세금을 DSR에 포함시킨다거나 몇 가지 후보들이 좀 있습니까? 시장에서 네, 지금 예상하는 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결국 수요 대책들은 대출이 6억 원 제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 이거. 6억 원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투기과열 지역이나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4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역을 확대할 거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그 가액을 좀 더 낮춘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금 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세제의 경우에는 당장 일주일 만에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세제는 빠질 거라고 보지만은 예.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이랑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집단대출과 집단대와 전세대출. 전세대출 중에서 특히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금융대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이게 상당히 그 전세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고 있지만 네. 이미 627에서는 그 전세 대출을 해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비율을 종전 90에서 80으로 내렸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더 낮추는 형식으로 보증 비율을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아예 DSR로 넣어서 예. 그 차주가 전세 대출을 받는 거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서 전세가 앙등을 좀 막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DSR로 적용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임대인이 결국은 만약에 3억 전세를 내고 있는 임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 3억은 결국 돌려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돌려줘야 될 돈 3억에 대해서 뭐 4% 금리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 1,200만 원을 임대인의 자기의 DSR 한도에서 차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전세금 갭매수를 무한정하는 거를 반복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가 과거에 한 번 됐었고 전세 대책이 포함이 돼가지고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집값 안정세가 원하는 수준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수요 또는 세금 장기적으로 이런 대책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네요. 전세 대출을 말씀하셨으니까 최근 이제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아무래도 매매 위주의 거래량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와 월세 비중이 굉장히 많아서 전체 거래 중에서 전월세 비중이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특정 기간에는 월세 비중이 많이 넘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월세화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비아파트와 아파트로 주택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아파트 월세화는 이미 75%를 넘었었습니다. 비아파트는. 네, 그게 2년 전에는 60%였기 때문에 15%포인트 올라간 거고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월세화는 45%였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아파트도 한 4에서 5%포인트 월세가 좀 올라갔거든요. 아파트는 전세 사기가 별로 없었지만 올라간 것은 아마도 그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그냥 임대인에게 예치해 두기보다는 그거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전세 사기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세가 더더욱더 갱신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전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 같으니까 이 전세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전세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 그 전세를 갱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생 임대인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전세금 갭매수를 했던 임대인도 전세금을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동결시키고 있다 보니까 전세가 갱신 계약만 되면서 신규 계약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을 했고 신규 전세 거래가 거의 없고 나오는 임대차는 다 월세만 나오다 보니 지난 한 2달간은 월세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과거 45대 55에서 50대 50으로 월세가 반반 정도 됐고 다만 저는 추세적으로는 월세화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전세와 관련한 그런 대책 규제를 내게 된다면은 그게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내고 나면 정말 이게 생활이 좀 쪼들리잖아요. 네. 상당히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쉽지 않겠어요. 월세가 이게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그래서 주거비가 월세화가 되는 부분에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젊은 층들에게는 또 전세라는 게 목돈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대출을 통해서 마련했는데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약 시장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 서울 청약의 경우에 7월이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88대 1. 좀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로 나오는 건 줄고 분양가는 올라가니까 청약 열기가 조금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근데 88대 1이나 거의 뭐 100대 1은 사실은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이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청약 경쟁률은 1대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뭐 소위 거의 높은 100대 1에 편이다. 육박할 정도로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축 청약 경쟁률이 어쨌든 높게 나오는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신축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에서도 새 아파트와 구축 간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거는 시장이 앞으로 5년간 정비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 가지고 올라가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서울 내 청약은 앞으로도 인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서울 외 지역의 청약가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양극화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했지요. 시세와 괴리가 너무 크다. 주변 집값을 폭등시킨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고치겠다는 의지인데 어떤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건지 이게 집값을 올리는 뭐 주범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발언은 6월 19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회의록이 8월에 공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원래는 LH의 토지 분양 매각 방식이 그게 LH 스스로 토지 가격을 올리거나 주택 가격이 올라야만이 LH가 수익이 개선되는 형식으로 뭐 말 그대로 소금물을 먹는 형태로 계속해서 땅값이 올라가야만 그 기관이 존치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치라는 차원에서 예. 민간이 토지를 벌떼 입찰해서 들어오고 그걸로 주택을 분양하고 분양가 상한제 없이 그냥 막 분양을 하기 때문에 소위 로또 청약이 발생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청약을 하니까 로또 청약이 로또 발생을 청약, 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시장이 과열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다 디벨롭이 됐지만은 LH의 향후 뭐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택지는 분양보다는 임대 형식으로 토지 임대부 형식으로 임대부. 공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은연중에 벌써 시행사도 민간 시행사들이 PF 위기 3년 동안 다 도태가 되었고 정부가 시행을 하는 프로젝트 리츠 시행 시대로 이제 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는 토지를 임대를 하고 정부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하면서 주택 과거에는 택지 공급만 공공이 했다면은 지금은 건물 공급을 공공이 하는 예. 주택과 상업용 건물들 공급을 공공이 하는 그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2달이 지났는데요. 많은 부동산 시장 어떤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